네, 여러분, 오늘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집장가, 이렇게 두 지문이 묶여 있고요. 가지문이 집장가라면 나지문이 형장가죠. 그래서 지금은 형장가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하고 가도록 해보시겠습니다. 역시 작가입니다, 여러분. 집장가도 작가였었고, 조선 후기부터 개화기 초기까지 전문 가수들에 의해서 연행되었던 평민들이 향유했던 그런 갈래였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형장가도 마찬가지의 작가고요. 집장가가 춘향이가 매를 맞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매를 맞고 이런 과정이었었다면 형장가는 춘향가의 한 대목 중에서도 그렇게 매를 맞은 다음에 춘향이가 옥에 갇히는 장면까지 거기까지를 묶어가지고 또다시 노래를 만든 거죠. 그래서 평민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울고 공감하고 뭐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본문 핵심 정리한 것부터 같이 정리하고 넘어가요. 형장가는요, 형장이라는 건 여러분 몽둥이 장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죄인을 때리기 위해서 만든 몽둥이가 이제 형장인데, 형장가 하면 이제 몽둥이 노래,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작가 성격에 극적이다, 서사적이다. 집장가랑 동일한 거 아시겠죠? 극적이라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연극적이라는 건 인물과 인물의 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가 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뜻이라 그랬었고, 서사적이라는 건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춘 하나의 스토리가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형장가도. 연대 당연히 조선 후기인 거 이제 아시겠죠? 주제 가젠고초 속에서도 변함없는 춘향의 마음, 춘향의 절개. 막 탄식을 해. 내가 이렇게 갇혀서 고생하고 뭐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춘향의 엄마 월매죠. 월매가 춘향을 막 회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달래가지고 제발 그냥 너 이렇게 고통받고 죽으면 어떡하냐, 죽으면 안 되지 않냐, 이 신관사또 변사또의 수청 요구를 좀 들어라, 이렇게 좀 회유를 하고 설득을 할 때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자기 절개를 부각하는 그 대목을 묶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되고요. 감상 같이 한번 읽어봐요.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춘향이 모진 형장을 맡고 옥중에서 고생하는 대목을 독립된 소리로 만든 작가다. 이렇게 이 민중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공감한다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막 함께 웃고 막 즐거워하고 이것도 있지만 막 슬퍼하고 울고 그러면서 이제 또 굉장히 감정의 정화를 맛보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이제 춘향가의 한 대목이 되는 거죠. 이걸 뽑아가지고 독립된 소리로 만든 작가다. 신관사또가 수청을 들지 않는다고 춘향을 매질하게 하는 대목과 이에 대한 춘향의 신세 한탄,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춘향의 다짐과 탄식 등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전개될 거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동종의 투로 시작이 되다가 처음에 왜 동종의 투냐면은 이 목소리의 주체가 창자 혹은 창자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노래하는 가수로 대변되는 민중의 시선으로 춘향의 그 장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동종의 시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다가 장면이 옥중으로 바뀌면서는 춘향의 서러운 푸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가 다른 제목으로 자탄가, 탄식하는 노래다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판소리 춘향가에서처럼 춘향의 정조와 절개,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석벽에 섰는 매화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춘향의 처지와 신경을 애처롭게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매화라는 단어 보이시죠? 매화가 고전문학에 보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뭐다? 사군자다. 사군자 뭐 있었어? 매화, 난초, 국화, 그 다음 뭐 있었어요? 네, 대나무 있었죠? 얘네들이 나오면 뭐로 연결해라? 지조절개로 연결하는 그런 관용적인, 관습적인 상징물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작가에서도 또한 춘향이 이몽룡을 향한 자신의 절개를 다짐하는 부분에서 그 관습적 상징을 가지고 왔구나라는 거 이따가 확인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넘어가 보시죠.
다시 한번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매를 맞은 춘향이가 공간이 바뀔 거란 얘기네. 여기는 이제 형장이었다면, 그러니까 관아였었다면 앞부분은 공간이 이동해가지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신세를 한탄하는 부분, 이런 잡가. 잡가는 노래 공연이었으니까 공연 갈래였다라고 선생님 적어 놓은 거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적 구성 보여주고 있을 거고, 요거 집장가에서도 우리 유의어 했어요, 여러분. 순차적이다, 추보식이다, 자연적이다, 평면적이다,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춘향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그 춘향이 매를 맞는 것을 바라보는 민중의 안타까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춘향 자신의 한탄으로 이어지는 구성이다. 자, 표현법들 한번 보실게요. 대구법 당연히 쓸 거예요, 여러분. 노래니까 반복되는 운율이 대단히 중요했겠죠. A, A, B, A 반복 구조의 활용으로 운율감을 형성한다. A, A, B, A 반복 구조는요, 정말 민요에 많이 나오는 민요의 전형적인 반복 구조예요. 여기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 A, A. 자, 똑같은 말 몇 번 반복? 3번 반복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반복 사이에 다른 말 하나를 집어넣는 반복의 구조고 우리나라 민요에 너무나 많이 보인다라는 거 여기에도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직장가랑 조금 다른 게 형장가 같은 경우는 한자어, 그 다음에 한식구를 인용해요. 그래서 평민만 즐긴 게 아니었나 봐. 양반계층 청중을 고려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 요거는 판소리랑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양반 청중들이 들어와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대목들이 이렇게 좀 그 관용적인 한자어구들을 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양반계층 청중을 고려한 표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하나 더 정리해 줄게요. 그런 이제 한자 어구들 그런 거는 상층 문화를 모방하는 의식이 있었다. 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여러분 상층부에서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층부에서 다시 말해 평민층에서 어떤 문화가 생겨났을 때 그 문화는 그 자기보다 먼저 앞서 만들어졌었던 상층의 문화를 모방하려는 의식을 이제 자연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가수들이면 현민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불렀던 이 노래에도 이 상층 문화를 모방하는 의식 때문에 한자어구들이 빈번히 사용이 된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평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춘향이 자연물을 자신의 사연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설정해 심정을 하소연하는 거 여러분 이따 확인하실 겁니다. 본문으로 봅시다. 춘향의 말 중에 이몽룡에게 전하는 사연이 있어요. 이 사연을 자연문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대조, 대구, 반복 이런 것들이 표현법들이 사용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춘향의 말에서는 상징적 사물을 활용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모습 여러분 앞에서 이미 했어. 매화를 통해서 자기 절개의 위태로운 상황 나올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특징들 미리 정리했습니다. 자, 이 특징들이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 내용은요. 매를 맞는 춘향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타까움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 시선의 주체가 누구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시선의 주체는 화자, 노래 부르는 가수. 그리고 그 가수로 대변되는 주변 구경꾼들의 시선의 주체가 될 거다라는 거 여러분 미리 좀 염두에 두시고 본문 한번 읽어 보십시다. 같이 보세요. 형장, 몽둥이, 태장, 회초리, 삼모진은 이제 세 개의 모가 난 이런 뜻이니까 세모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도림에는 곤장으로 모두 다 뭐야? 형벌의 도구들이지. 형장, 태장, 삼모진, 도림에 이거 다 표현법 뭐예요? 열거죠, 열거. 왜 이렇게 매의 종류들, 몽둥이 종류들을 열거했을까? 얼마나 춘향이가 이 벌을 받는 장면에서 이렇게 고문의 도구, 벌의 도구들이 막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막 굉장히 긴장감을 자아내고 막 이랬었겠죠. 그런 거, 그 상황의 살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를 치고 짐작하다라.
생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를 치고 헤아려 줄까? 둘을 치고 그만둘까? 자, 여러분, 여기 표현법 뭐예요? 하나를 치고 둘을 치고 짐작할까? 그만둘까? 그랬으니까 표현법은 대구법이 사용이 된 거고요. 요거는 주체. 하나를 치고 좀 그만둘까? 둘을 치고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주체를 여러분 여기 매를 들고 있는 직장 사령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창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를 치고 나서 그만할까?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창자로 대변되는 민중의 생각,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됐죠? 하나를 치고 헤아려 줄까? 둘을 치고 그만둘까? 그랬는데 여러분 한두 대 치고 말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 30대. 30도는 30대를 말해. 30대에 맹렬하게 몽둥이를 쳤어요. 그러니 일촌간장이 한 토막에 간과 창자가 다 녹는구나. 일촌간장이 다 녹는구나. 뭐 어떻다는 얘기야. 너무너무 그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그쵸? 매를 맞고 있는 걸 이제 창자를 비롯해 창자로 대변되는 구경꾼들이 바라보면서 자기가 벌을 받는 것처럼, 또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뭐 자기 지인이, 자기 가족이 벌을 받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내 애간장이 다 녹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나는 문장을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걸렸구나. 1등 춘향이 걸렸구나. 자, 여러분 반복구조 보인다. 무슨 반복구조다? A 세 번 반복됐다. 다른 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하나 집어넣었다. BA 반복 구조가 나왔다. 1등 춘향, 미모면 미모, 성품이면 성품, 절개면 절개, 최고야. 그런데 그 춘향이 걸렸구나. 무엇에 걸렸구나? 이 변사또의 이 탐욕에 걸렸구나. 폭력에 걸렸구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 니은의 표현법 AABA이고 운율을 형성하면서, 자, 첫 번째 효과죠. 운율을 형성하면서 뭘 강조했다. 아유, 어떡하면 좋아. 우리 춘향이가 걸렸어.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사또분부가 지엄하니, 매우 엄하니 인정일란 두지 말라. 요거는 표면적으로는 신간사또의 위험을 부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춘향을 잘못 편들다가 나도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인정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구경꾼들을, 또는 창자의 목소리가 느껴지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러분 주체가 창자나 또는 그 구경꾼들의 시선이고 목소리였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짐작하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보십시다. 두 번째 장면은요. 가혹한 형벌에 대한 오타났다. 가혹한 형벌에 대한 비판과 춘향의 신세 한탄 부분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세요. 국곡투식, 나라곡식을 투식, 도둑질하여 먹었느냐? 엄영중치는 무삼일고, 엄하게 벌주고 충하게 다스리는 것은 무삼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무슨이라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무슨 일인가? 살인도모, 남을 죽이려고 도모 계획하였느냐? 항쇠 족쇄, 큰 칼을 씌우고, 큰 칼 여러분 목에다가 이렇게 딱 씌우는 거 있잖아. 죄인들한테 착고를 채우는 거, 이제 발에다가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막 발에다가 묶잖아요. 그런 착고를 채우는 것은 또 무슨 일인가? 관전발악, 관원에게 반항하는 일을 하였느냐? 옥골 최심, 옥 같은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심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열거있다. 그치? 열거했고, 문장의 구조가 딱딱 구가 대응하고 있는 대구법 나왔고요. 서리법 나왔죠. 항수의 족쇄는 무슨 일인가? 나한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너 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항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혹한 형벌에 대한 비판과 춘향의 신세 한탄이다 라고 중심 내용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대사의 주체가 1차적으로는 춘향이라고 보이죠.
춘향이가 30대의 매를 맞고 나서 도대체 내가 지은 죄가 뭐냐? 내가 국가의 곡식을 도둑질해서 먹었냐? 아니면 뭐 무슨 사람을 죽이려고 무슨 계획을 하다가 잡혔냐? 아니면 내가 관원에게 심하게 반항을 하기를 했냐?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항변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또는 창작. 구경꾼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그랬어. 구경꾼을 대변하는. 민중을 대변하는 거죠. 대변하는 인물로서의 창자가 도대체 춘향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가혹하게 하는 거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읽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래를요, 한 명의 가수가 그냥 불렀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노래를 부르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고 누구의 시선이고 누구의 생각인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학교에서는 아마도 선생님들이 어떤 입장을 정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어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게 누구 목소리인지에 대한 보기를 주거나 선택지를 통해서 논리적인 모순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직장과랑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표현기법의 특징, 자 뭐가 나왔다? 양반 청중을 고려한 것 같은 한자어구의 활용들이 보인다. 자,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양반 청중을 고려한 한자어구라고 볼 수도 있고 모두 그렇다. 상층문화 모방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국곡, 투식, 엄형, 중치, 살인, 도모, 황쇠, 족쇄 이런 한자어구들 나타났다라는 얘기고요. 자, 정서가 뭐냐 그랬을 때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춘향이라고 친다면 항변이지.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이렇게 항변하는 거고 이거를 이 주체를 이 항변의 주체를 청중이라고 본다면 또는 창자라고 본다면 춘향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 얘기지. 연민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작가는요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의 주체를 우리가 이렇게 열어놓고 갈 수 있는 노래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어미가 불쌍하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초점의 주체가 누가 된 거야? 초점의 주체가 초점의 대상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그 얘기지. 초점의 대상이 이제 춘향어미인 거죠. 춘향이를 막 계속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이번에는 춘향엄마를 봤어. 춘향엄마 월매가 너무 불쌍한 거지. 먹을 것을 옆에다 끼고 옥 모퉁이로 돌아들며 여러분 정보 나왔어. 지금 앞에서는 매를 맞고 있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관아에서 이렇게 매를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장면으로 가면 춘향 엄마가 먹을 거를 옆에다 끼고 옥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잖아. 그러니까 춘향이가 지금 공간 이동 어디로 갔구나? 감옥 안으로 들어갔구나. 갇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gathin 춘향이에게 먹을 것을 엄마가 갖다 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엔 뭐가 나타난 거야? 춘향모의 행동을 묘사해주는 장면이다.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몹쓸 년의 춘향이야 허락 한마디 하려무나. 이거는 그러면 누구 대사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따옴표 하실 수 있는 거죠. 누구 대사다? 춘향 엄마다. 춘향 엄마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 춘향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의미는 뭐냐? 수청을 들라는 사또의 요구를 들어지고 그만 고통받아라. 네가 이렇게 고통받다가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포된 정서는 뭐다? 너무 자기 딸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자, 대사의 성격은 뭐다? 선생님 여기 안 썼다. 여러분 쓰세요. 대사의 성격은 뭐다? 설득이다. 회유다. 달래어서 잘 달래서 어떻게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대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이고 어머니 그 말씀 마소. 누구 대사야? 요거는 또 이거 대사의 주체가 요건 지금 요 부분은 여러분 요 부분은 대사 주체들이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는 장면이야. 여기는 춘향모가 앞부분이 대사의 주체였다면 아이고 어머니 그 말씀 마소. 거기부터는 춘향이가 대사의 주체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아이고 어머니 그 말씀 뭘 가리켜요? 허락 한마디 해라. 응? 변사 또 요구 들어줘라 네가. 그런 말씀 마시오.
허락이란 말이 웬 말이요? 여러분, 마오, 마리오 그랬으니까 똑같은 종교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마오라는 여기 리을에 여기 선생님 정리해 놨죠? 종교럼이의 종류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 말씀을 말하라. 그 말씀 하지 말아라. 그거를 상대묘핀법 중에 하우체를 사용해가지고 그 말씀 마오 이렇게 말한 거죠. 명령형이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는 말하라. 그런 말씀 말하라. 라는 뜻이다라는 얘기고요. 상대높임법 중에 하우체를 썼기 때문에 춘향이가 춘향 엄마한테 말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반면에 허락이라는 말이 웬 말이요 했을 때의 이요 라는 이 말은요 의문형이야. 그죠? 허락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하는 의문형인 거죠. 그 웬 말이요? 그 말은 서류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허락할 수 있다 없다? 나는 허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나 그런 건 뭐 나한테는 가당하지도 않아 말도 안 돼 라는 그런 서류적인 표현을 통해 엄마의 회유를 거절하는 춘향의 단호함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의문형 종결어미가 사용이 된 부분은 여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구별하실 수 있죠? 그 말씀 마오는 말하라. 허락이란 말이 웬 말이요? 웬 말입니까? 라는 질문, 의문형 종결이다. 옥중에서 죽을 망정 허락하기는 나는 실수. 대단히 단호하게 춘향이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 대화적 구성인 거 보이시죠? 춘향모와 춘향 간의 대화가 나타나는 극적 구성이다 라는 얘기 됐죠? 그 다음 가십니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새벽설이 찬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기러기야. 자 여기 중심 내용은 여러분 춘향이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이몽룡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데 기러기가 먼저 나왔어. 기러기의 시적 기능을 발표하고 가십니다. 자, 요 기러기 감정 전달의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춘향이가 말을 건네는 인격화된 청자죠. 어떻게 할 수 있었어?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라고 호격조사를 써서 불렀잖아. 이름을 불렀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말을 건네야 되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을 건넸으니까 기러기가 뭐가 되는 거다? 인격화된 청자가 되는 거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문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념이 활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 감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러기의 시적 기능이 왜 감정 전달의 매개체입니까?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어떤 말이 나왔어요? 한양성으로 가거들랑 도련님께 전하여 주렴 하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어. 님은 어디 있어? 님은 한양에 있어. 한양에. 나는 못 가. 그러니까 나 대신 누가 가는 거야? 나 대신 기러기가 가고 있잖아. 기러기한테 그리고 내 말 좀 전해다오 그러고 있으니까 내 마음을 우리가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으면 그건 감정 전달의 매개체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여기선 기러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한양에 가거든 도련님께 전하여 주렴. 뭘 전하여 주렴? 날 죽이요. 날 죽이요. 신간사또 날 죽이요. 날 살리요. 날 살리요. 한양난구님 날 살리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전하고 싶은, 기러기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되는 거죠. 누구를? 기러기를 통해서 누구한테? 이몽룡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날 죽이요, 날 죽이요, 신간사또야, 날 죽이요, 날 살리요, 날 살리요, 한양난구님, 날 살리요. 여러분, 무슨 구조 보이셨어요? A, A, B, A 반복 구조 보였죠? 그죠? 여기, 니은, 여기 중요하겠다, 여러분. 별표 5개 하고, 교재에다가 별표 5개 하고 정리 좀 하고 가세요. 춘향이 기러기를 통해 이몽룡에게 전할 말의 내용인데 날 죽이요 신간사또가 날 즐기고 있으니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잖아. 대단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나 죽을 것 같아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절박한 춘향의 마음이랑 님을 향한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한양의 남군님 이렇게 부를 때 님을 향한 춘향의 애절한 그리움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죠. 대구 확인되셨고요. AAB 반복구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대조도 보인다. 그치? 어떻게 대조돼? 죽다, 살다, 신관사또, 한양난군. 요 대조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춘향의 현실과 소망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춘향의 현실은 여기 신관사또가 나를 죽이고 있다. 자기 현실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의 소망
한양 낭구님이 왔을 때 내가 날 좀 살려달라라는 소망을 함께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문장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누구를 통해서? 기러기를 통해서 한양 낭군에게 보내고 싶어하는 춘향이의 아주 절박한 그런 마음이 이 부분에 드러난 거죠. 됐죠? 여러분, 그리고 기러기야에는 어떤 표현법이 쓰였다? 어떤 표현법? 잠깐만, 좀 여기 좀 지워볼까? 어떤 표현법이 쓰였어요, 여러분? 확인되십니까? 네, 여기 울고 가는 보이네. 기러기가 울어? 기러기는 그냥 소리를 내지. 누가 지금 울고 있는 거야? 춘향이가 울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울고 가는은 뭐라고 볼 수 있겠구나? 감정이입이라고. 자기 감정을 춘향이가 기러기한테 투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새벽서리 찬바람. 여러분 무슨 이미지다? 촉각 이미지다.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 찬바람은 촉각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되셨고요.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옷 같은 정갱이의 유혈이 낭자하니 속절없이 나 죽겠네. 옷 같은 정갱이 다리 정강이에 막 피가 막 주룩주룩 흐르고 있는 거지. 내가 죽겠네. 옷 같은 얼굴에 진주 같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자, 반복, 시어의 반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옷 같은 정강이, 옷 같은 얼굴, 여러분 다 뭐야 이거? 직유도 활용이 되고 있구나. 그죠? 옷 같은 시구의 반복도 확인이 됩니다. 다양한 표현법들 활용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석벽 강산, 찬바람은 살 쏘듯이 들이불고, 석벽 강산, 바위 절벽 아래 있는 강 위라는 뜻인데, 그죠? 바위 절벽 아래 있는 강의 위라는 뜻인데, 뒤에 나오는 살 쏘듯이, 살은 화살이잖아? 그래서 살쏘듯이라는 구절로 보아서 아마도 석벽강산보다는 적벽강산의 오기로 보이고, 적벽강산이라는 표현은 적벽가에서 가지고 온 관용적 표현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런 적벽가라든지 뒤에 또 보이시죠? 이백의 산중문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양반들이 굉장히 즐겨 읽었던 책이나 뭐 이런 거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온 것도 역시 양반청중을 고려하는 관용적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석벽 강상 위에 부는, 강 위에 부는 찬바람, 촉각 이미지 또 나왔다. 활 쏘듯이 들이불고 벼룩빈대 바구미는 여기도 물고 저기도 뜯네. 자, 여기까지 디귿 문장입니다. 디귿 문장 보시죠. 뭘 부각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춘향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막 찬바람이 막 엄청나게 부는 거죠.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이 화살을 쏘듯이 막 피부를 치는 그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벌레들이 되게 많은 거야. 벼룩, 빈대, 바구미 이런 애들이 그렇잖아도 막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막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춘향이를 여기도 물고 저기도 물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게 디귿 문장입니다. 자, 양반청중을 고려한 관용적 표현 뭐 얘기했었어? 석벽 강상이라는 표현 얘기했었죠. 중심 내용은요. 감옥 안에 춥고 벌레가 들끓는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사람 몸에 붙어 피를 빠는 벌레들을 열거했죠. 벼룩, 빈대, 바구미 나열하고 있는 거. 상황의 가혹함을 강조했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 여기 벼룩, 빈대, 바구미는 사실은 상징으로 읽지는 않아요. 상징으로 읽지 않고 실제 벌레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학교의 내신에서는 요거를 상징으로 읽는다면 어떤 상징이 되겠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염두에 둡시다. 벼룩빈대 바구미는 춘향에게 플러스 마이너스 자꾸 물어뜯는 거잖아. 그러니까 춘향과 같은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기득권층을 상징하는 의미로 읽어볼 수도 있겠다. 여기서는 실제 벌레들이지만 이라는 얘기 선생님이 좀 부가적으로 내신을 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석벽에 서 있는 매화가 나를 보고 반기는 듯. 이 나는 누구? 여러분 춘향이 되는 거잖아. 춘향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 석벽에 그 돌 절벽 위에 매화가 서 있는데 나를 보고 반기는 것 같았대. 듯 직유스였다. 그죠? 그리고 매화랑 나는 대응구조다. 동질감의 관계다. 서로 반기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매화가 뭐의 상징이다?
지조절개의 상징물이다. 그런데 그런 지조절개의 상징물인 매화는 어디에 서 있다? 석벽 위에 서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춘향의 위태로운 상황을 부각하는 구절이다, 시구다, 그 얘기인 거죠. 석벽에 서 있는 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매화, 뭘 지키고 있다? 지조. 변치 않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춘향을 의미하는 게 뭐다? 매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리을의 상징적인 의미 별표하시고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몽룡을 향한 춘향의 변치 않는 절개를 상징하고 있는 관습적 상징물이 매화고, 같이 연결해서 사군자 이미 말씀드렸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도화유수 묘연희 복사꽃 흐르는 물에 아득히. 네, 요거는 200의 산중문답에서 따온 구절이에요. 뚝 떨어져 구비구비구비 솟아난다. 자, 요 표현도 여러분 정리해놨습니다. 같이 보시죠. 미음의 특징 역시 동화유수 묘연이라는 거 200의 산중문답이라는 한시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양반 청중을 고려한 관용적 표현이 될 거고요. 도화, 여러분 도화는 복사꽃이잖아. 복사꽃은 여러분 우리 고전문학에서는 뭐로 연결하는 거예요? 무릉도원이랑 연결하는 표현이잖아. 동양의 별천지, 그죠? 동양의 이상향. 이 무릉도원이랑 연결하는 꽃인데 그래서 흐르는 물에 뚝 떨어져 흘러가는 도화는 원문에서는 무릉도원의 표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뜬금없이 무릉도원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한 처지에 있는 가련한 그런 춘향의 이미지를 이렇게 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아득히 떠가고 있는 복사꽃에 비유한 표현으로 읽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수특에 나와 있는 형장가를 살펴봤습니다. 집장가랑 형장가랑 모두 다 춘향가라는 판소리 한 대목들을 따서 대중이, 우리 민중이 굉장히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 가지고 와서 노래로 만들었던 작가였다라는 얘기. 집장가와 형장가는 같은 지문으로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둘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작가 두 편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